청와대는 과거 대한민국 대통령의 집무실 및 관저로 사용되었던 시설입니다. 이승만 정부부터 문재인 정부까지 청와대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그 공무를 수행하는 대통령 집무실과 퇴근 후 기거하는 대통령 관저 기능을 가진 대통령궁이자 나아가 헌법기관인 대통령을 보좌하는 비서진 및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행정기구 대통령부를 의미했습니다. 이에 국가기관으로서의 대통령 또는 대통령 비서실을 줄여서 청와대라고 표현했고, 집무실이 이전된 이후에는 이러한 고유 명사를 사용할 수 없게 되어 기능적 명칭인 대통령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남위키에는 있지만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없는 청와대에 대한 솔깃한 내용을 줄여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청와대 전에는 다른 이름이었다. 청와대는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이승만 전 대통령이 미군정 사령관의 관저로 사용되던 예전 조선총독 관저를 이양받아 대통령 집무실로 이용하기 시작한 것이 시초로 처음에는 조선시대의 지명에 따라 경무대라는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이곳에 입주한 첫 대통령이 된 이승만 전 대통령이 제일 먼저 한 일은 망치를 들고 가 모든 일본산 정구와 가로등을 깨버리는 것이었다고 전해집니다. 참고로 사커짜리 시사풍자 만화로 유명한 고바우 영감의 1958년 1월 23일 연재본에서 경무대는 똥 치우는 사람도 권력이 있다면서 당시 이승만 독재 정권을 풍자했는데, 이게 그만 자유당 높으신 분들의 눈에 들어가는 바람에 작가는 연행되고 유죄를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그 당시 경무대의 위상을 알 수 있는 만화임에도 그런 권력에 대한 풍자치고는 나는 솜방망이 처벌이었는데, 당시엔 만화를 아동의 전유물로 생각한 사회적 분위기 덕이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번째, 청와대로 이름을 바꾸기 전 선택지가 하나 더 있었다. 4.19 혁명으로 이승만이 하야하고 윤보선 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경무대라는 명칭이 가지는 부정적인 어감을 쇄신하고자 이름을 바꾸는 것을 두고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서울시사 편찬위원이던 김영상은 화령대와 청와대의 두 가지 안을 제시했는데, 윤보선 전 대통령은 본관의 청기와 지붕에서 의미를 딴 청와대를 선택했습니다. 참고로 훗날 박정희 전 대통령 당시 청와대라는 명칭을 황화대로 바꾸자는 의견이 제기되어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을 전제군주처럼 보는 시선이 남아있었는지 청색보다는 황색이 대통령에 걸맞는 의미의 색이라는 의견 때문입니다. 그러나 박정희 전 대통령은 이름을 또 바꿀 수는 없다며 기존 이름을 고수하기로 했다고 전해집니다. 세 번째, 정주영 현대회장이 문고리 모양을 직접 골랐다. 당시 청와대는 일제감정기에 총독부 관저로 지어진 건물이었던 만큼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로 사용하기에는 협소하고 노후했습니다. 그러다 노태우 전 대통령 시절에 본관과 관저를 신축하여 2년 2개월간 공사 끝에 1991년 9월 4일 국민들에게 익숙한 오늘날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공사는 현대건설이 맡았는데 경복궁, 창덕궁 등 궁궐을 많이 참고했고, 정주영 전 현대그룹 명예회장이 외국 유명 호텔들과도 비교해가며 직접 문고리 모양까지 고를 정도로 신경을 많이 썼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원래 있던 구본관은 어떻게 됐을까요? 네 번째, 비밀 연회장이 있었다. 1993년 2월 25일 취임한 김영삼 전 대통령의 지시로 그해 10월 구본관이 전부 철거되었습니다. 현재는 청와대 구본관 터라는 표식만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김영삼 전 대통령은 다른 것도 철거했습니다. 군사정권 시절 비밀연회장으로 사용되었던 청와대 안가 12채를 모두 철거해버렸는데, 이곳은 겉보기엔 일반 가정집처럼 생겼지만 도청 방지 장치가 설치된 내부는 호화 외제각으로 치장된 연회장이 차지했고, 화장실엔 당시 드물었던 비대까지 설치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말에 의하면 여가수를 초청해 완전히 요정 같았다고 합니다. 또한 청와대 안에 있던 대형 금고도 뜯어냈는데요. 금고가 천장에 닿을 정도로 커서 그 자리에서 바로 하지는 못하고 해체한 다음에 뜯어냈다고 합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회고하면서 기가 막힌 세상을 살았다며 그 사람들은 어떻게 그런 짓을 하냐고 평했습니다. 청와대 내 안가 12채와 금고 존재로 인해 군사정권이 얼마나 많은 검은 돈이 있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 관람 예약을 하지 않은 일반인은 청와대로까지만 진입할 수 있었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따른 청와대 전면 개방이 이루어지기 전에도 청와대는 홈페이지를 통한 사전 예약 신청을 통해 관람이 가능했습니다. 다만 관람 예약을 하지 않고 그냥 방문하는 경우 일반인은 청와대로까지만 진입할 수 있었습니다. 1993년 김영삼 정부 때에는 청와대 앞길 및 인왕산 등산로에 바리게이트를 치우고 공정동 안가를 철거해 무궁화 동산으로 조성했고, 1998년 김대중 정부 때에는 개인 및 외국인 경내 관람을 허용시켰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부터 경내 관람객을 위해 의장대 시범 등 볼거리를 제공하고 2007년에 북악산 성광로까지 개방했지만 이명박 정부 출범 뒤에 경비가 더 강화됐다가 문재인 정부 때에는 2017년 6월 26일부터 청와대 앞길을 전면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에 따라 2022년 5월 10일부터 청와대가 전면 개방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개방 둘째 날 통일신라 불상의 테러 미수 사건이 발생했다. 대통령 관저 뒤편에는 통일신라 불상이 있는데 흔히 청와대 불상, 미남 불상, 미남 석불 등의 별칭으로 불렸습니다. 경주 방영대자 석조 열애 좌상이란 정식 명칭으로 대한민국의 보물 제1977호에 지정되어 있는데 경주에 있던 불상이 청와대에 있는 이유는 일제가 약탈해서 총독 관저에 가져다 놓은 것을 그대로 둔 것입니다. 그런데 청와대 개방 둘째 날인 2022년 5월 11일에 청와대를 관람하던 50대 여성이 불상 앞에 놓인 불전함 1개와 사기그릇 1개를 집어던져 깨트려 소란을 피웠다고 합니다. 다행히 불상은 훼손되지 않았는데요. 소란을 피운 사람은 관람객들이 불상을 향해 절을 하는 모습을 보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시인했으며 기독교 신자로 파악됐다고 합니다. 일곱 번째, 전형적인 봉건왕조 건축의 짝퉁이라고 평가받았다. 사실 청와대는 건물에 대한 문제점 지적이 꽤 많았습니다. 먼저 청와대 본관 건물은 전통 목조 건물 구조에 팔작 지붕을 올리는 등 궁궐 건축 양식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규모가 너무 커서 나무가 아니라 콘크리트로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청와대를 전형적인 봉건왕조 건축의 짝퉁이라고 평가하는 건축가가 있었죠. 민족사관고등학교 등 청와대처럼 한옥의 겉모양만 따라한 1970년대 콘크리트 건물을 비판하는 이들은 그런 건물을 박조 건축이라고 불렀습니다. 또한 자연과의 조화를 이루는 게 전통 한국 건축의 기본인데 청와대 건물은 주변의 지형이나 앞에 있는 경복궁과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여덟 번째, 본관 좌우로 배치된 별채의 이름이 엉뚱하다는 지적이 있다. 본관의 좌우 별채 중 하나는 세종실이고 또 하나는 충무실인데 아무리 대통령 공관일지라도 후손된 도리로서 그들의 이름을 좌청룡 500호의 건축물에 빗대어 마치 신하를 거느리듯 함부로 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동쪽 별채는 충무실이고 서쪽 별채가 세종실인데 본체가 남향할 경우 음양 오행 이론상에서는 왼편인 동쪽이 문이고 오른편인 서쪽이 무입니다. 그런데 문을 상징하는 세종실을 서쪽에, 무를 상징하는 충무실을 동쪽에 두어 위치를 서로 바꿔놓은 것이죠. 결과적으로 이름을 쓰는 것부터 무례한 일인데 음양오행에 따른 명명조차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 비효율적이게 컸다. 대통령이 수시로 조언을 구하고 지시를 해야 할 비서실 직원들과 동떨어진 공간에서 근무하는 불통과 비효율 문제도 계속 지적되어 왔습니다. 청와대 비서실 건물인 여민관에서 500여 미터 떨어진 공간에 대통령에게 대면 보고를 하러 가려면 2개의 초소를 통과해야 하며 심리적 물리적 거리감이 배가 될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들어간 본관 2층 대통령 집무실은 상당히 넓은데 업무 공간이 지나치게 커서 사람을 압도한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넓이는 약 100제곱미터가 넘고 출입구부터 의자까지 15m에 달할 정도로 넓은데 백악관의 경우 그 거리가 8에서 10m 정도에 불과하며 천장 높이도 3m나 됩니다. 너무 넓어서 장관이 보고를 마치고 뒷걸음으로 나오다 뒤로 넘어지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전임 대통령들도 대부분 문제인식을 했다고 전해지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은 처음 집무실을 둘러본 뒤 운동을 해도 되겠다라고 했을 정도입니다. 열 번째, 서울 시내에서 너무 외진 곳에 있어 옮겨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다. 청와대는 크기도 넓기도 하지만 너무 외진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전 세계를 둘러봐도 청와대 마냥 크고 외진 곳에 위치한 집무실은 북한의 제1호 청사, 미양마 정도밖에 없습니다. 행정구역상으로는 서울특별시의 중심인 종로구에 있다지만 바로 뒤에 북악산이 자리 잡고 있으며 정면은 경복궁이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어서 중심이라면 중심인데 중심이 아닌 느낌이죠. 그래서 서울의 배꼽이라고 할 수 있는 용산구로 청와대 이전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특히 용산기지 이전으로 청와대의 용산 이전론이 탄력을 받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서울 시내에서 청와대가 옮겨갈 만큼 넉넉한 부지가 용산 이외에는 없을 뿐만 아니라 용산 지하에 있는 벙커 등을 지하시설로 활용할 수 있다는 이점, 무엇보다 원주민에 대한 보상이 불필요하다는 것이 장점으로 꼽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윤석열 정부에서 이러한 의견이 실현되었습니다. 앞 내용들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문제가 청와대가 너무 크고 넓다는 것에 있는데
이것 때문에 경호상에도 문제가 있고 특히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로 드러난 사항들을 보좌진들도 몰랐을 정도로 대통령이 작정하고 숨거나 뭔가를 숨기려면 숨길 수 있는 구주궁궐 같은 공간으로 악용하기 딱 좋은 관저이므로 대통령이 업무에만 쓸 수 있는 적절한 새로운 공간을 대통령 관저로 쓰고 청와대는 다른 방식으로 활용해야 된다는 주장이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이후로 제기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대만 총독부처럼 대통령의 집무실과 관저를 분리하는 게 좋다는 말이 많았는데요. 집무실은 용상역 뒤 국제업무지구 또는 미군기지 부지에 새로 짓고 관저는 이촌동이나 외교부 장관, 대법원장 관저가 있는 한남동으로 옮기는 안이 제시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윤석열 정부에서 외교부 장관 공간을 대통령 관저로 사용하게 되면서 이 또한 실현되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청와대에 대한 썰과 사실 10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람무위키였습니다.